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1월 13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방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뭐 평범한 시황이 아닌 조금은 다른 눈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감각에 맞게끔 특별하게 바라보는 마감 시황 시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제가 부산에서 강연을 합니다.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부산 YWCA 2층 강의실 초량역 12번 출구 나오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시까지니까요. 꼭 일찍 오셔가지고 함께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강연회를 다 다니는데 이번 달은 부산, 그리고 다음 달은 서울, 그리고 뭐 1월달, 2월달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 조금 공지할 사항이 있는데 전일 공개방송 날이었는데 어제 마이크 문제로 공개방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시 10분경에 다시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양해 말씀을 미리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확실히 10시부터 공개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분위기 잠깐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등에 조금 성공을 했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는 한 0.8% 정도, 현재 3시 53분 기준 0.8%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으로 전환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1%로 마감을 했는데, 니케이가 마감하고 난 다음에 우리 미선이가 미국 선물 시장이 가파르게 반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장 후반에 긍정적인 모습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하락 마감했으면 0.4%,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딱 0% 마감했는데 장중에 2%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금일 상당히 선방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자, 환율에 대한 부분을 꼭 한번 우리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환율이 조금 안정적인 추이로 갈 때가 되면 지수가 올라가고, 대신 환율이 급변할 때는 항상 지수가 지금 항상 조정을 좀 보이거든요. 그만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것이 바로 금리하고 환율이에요. 결국에는 금리를 조정한다는 것은 외재적인 변화 요인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율 자체, 통화량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기간 자체가 실무경제에 미친 여파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미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야 뭐 1억, 뭐 5억, 아니면 5천만원, 뭐 1천만원 이런 식의 주식 금액 자체는 환율까지 신경을 쓰면서 투자를 하지는 않겠지만 외국인들은 그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 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환차 있고 환차손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방향으로 보더라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 그 여파가 상당 부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율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 안정적인 폴로우는 상당히 지금 현재는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거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에 지금 0.7% 오늘 상승했고 30년물도 0.5%가 올랐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 한 0.7%, 1% 가까이 빠졌죠. 오늘 거기에 대한 반등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미국은 지금 금리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는 거의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일단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5일이 될 것 같은데요.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준에 대한 발언이라고 보셔야겠죠. 그 발언이 지금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간밤에 꿀잠 주무시고, 대신 제가 아침에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뭐 유튜브 동영상도 시간을 최대한 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 한번 같이 보시면 바이오 정말 강했습니다. 바이오가 확실히 투자 심리가 좀 살아있어요. 개인들만이 샀거든요, 오늘 바이오 주식을. 오늘 코스닥은 개인만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개인만이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개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를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방어적인 스탠스를 유지했던 개인 투자자라면 최근에는 상당히 뭔가에 대한 투자 심리, 기대 심리, 투기 심리까지 합쳐지면서 복합적으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시장을 좀 더 개척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결국엔 뭐 바이오라는 큰 흐름 자체에 대해서 실적은 안 좋아도 상관없다. 다만 우리는 임상 3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하방을 뛸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더욱더 지금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또 넘어가서 같이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급등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오늘 급등세 나왔던 부분이 한편에 대한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공매도 세력 자체가 오늘 내일 거래 정지가 될 거에 대한 우려감에 지금 오늘 이제 이탈을 해나감으로써 오늘 크게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문도 있고 지금 최악과 최선 두 가지 다가 정보가 좀 돌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지라시라고 하는 그 정보들이 돌고 있는데 일단 최선은 거래 재개고요. 거래 재개 그냥 이대로 거래가 유지가 되면 결국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3심이 상당히 순조롭게 다시 구속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악은 거래 정지입니다. 상패는 안 당할 거예요. 상패는 힘들다고 보고 예전에 우리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선 기간을 상당 부분 조금 한 1년 3개월 정도 개선 기간이었을 겁니다. 거래 정지가 되면서 이제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하겠죠. 개선 기간.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될 건데 그거는 안 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선 기간 주면 이것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3심이 상당히 위험한 과정이 아니겠나 그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정보지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잠깐 비교해서 보시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여기 2016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2017년 10월 달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거래 정지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도 하루 만에 반등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힘이 개인 수급 정말 셌어요. 오늘 개인 수급에 대한 지수 상승이었고 대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 기업들, 제약 기업들이 아직 실적 발표를 다 안 했거든요. 15일까지예요.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래도 바닥을 조금 더 다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현금을 조금 항상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현금은 꼭 들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연기금이 오늘 코스피에 다시 한번 더 매입이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저가 권역이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가 끝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2030포인트 2100포인트 그 사이에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서는 저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연기금 기관 운용사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봅니다. 어차피 연기금은 연금과 기금을 본인들이 애탁을 해 놓는 거고 직접 운용하는 것은 자산운용사에 위탁을 맡기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운용사에 조금 소위 얘기하는 고급 정보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바닥처럼 보고 있다.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언론에서는 안 나오죠.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낙폭과대 개별주에 대한 반등이 여전했다라는 건데 오늘 반등 나오는 종목군들이 보면 바닥에서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는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소위 얘기하는 장이 안 좋았을 때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나타나면서 아직 시장은 상당 부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G스마트 글로벌인데요. 일단 G스마트 글로벌이 스마트 글라스가 뭐냐면 우리가 외관에 보면 유리로 된 건물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서울시청에도 한 개가 있고 저쪽에 잠실 쪽에도 한 개가 있고 얘네들이 이제 납품이 들어가는 기업인데 스마트 글라스라는 것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부분이 복합이 되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G스마트 글로벌이라는 기업은 단일 제품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납품이 조금 들어갔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납품이 안 들어갈 때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 회사를 조금 긍정적으로 봤던 게 지금 이 상황에서 권리락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무상증자를 했는데요. 한 주당 3주를 했거든요. 한 주당 3주를. 사실 우리가 회사가 힘들면 뭐 무상증자 말고 유상증자도 많이 하고 증자라는 것은 그런 개념을 많이들 두는데 이런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가 그래도 마인드는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잡주로 볼 필요는 없고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뭐랄까요 부가치를 좀 둘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좀 보고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라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대정화금 보겠습니다. 대정화금이라는 기업은 이제 우리가 원료시약, 그러니까 원료시약이란 말이 어렵죠. 원료의약품, 그러니까 우리가 의약품을 생산을 해내잖아요. 제약업종에서도 생산해낼 때 거기에서 보면 거기 캡슐 같은 게 있어요. 약을 보면 캡슐이 있습니다. 그런 캡슐을 납품한 업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료가 되는 의약품을 생산해내는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대정화금인데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최근에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납품 실적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 요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업이 평소 때 거래량이 많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고가 권역을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바닥을 한번 다지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저 때보다 4월달보다 지금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이 기업도 한번 같이 내일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인트론 바이오인데요. 인트론 바이오는 이미 한번 소개가 됐었죠. 여기서 이 11월 언제입니까? 5일날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더 주가가 한번 오르고 8% 오늘 다시 한번 더 뽑아내는 과정인데 요게 내일 한번 더 치겠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바이오 진단시약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대정화금이나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이런 제약 바이오 산업에 뭐랄까 ODM, OEM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품 업종에서 브랜드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납품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였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인트론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앞서 봤던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저는 보고 있고 앞서서 들어왔던 기간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고가 권역을 이번에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신테크인데요. 화신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때 10월 2일날 변경되고 이것도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한번 크게 올랐고 지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한스 ENG라는 기업으로 대주주 변경됐는데 한스 ENG가 이제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게 햇님토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요. 햇님토이라는 브랜드로. 또 화신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형 제품을 납품한 업체거든요. 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뼈대를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뼈대를 만드는 기업이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이런 대주주가 요번에 대주주가 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뭐랄까요? 긍정적인 지금 주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업체다라는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를 좀 더 줄 수 있지 않나
대주주 변경되고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뭐 락앤락도 있었고, 그런 경우의 수를 본다면 화신테크도 주가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힘이 센 이유가 있어요. 힘이 센 이유가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이제 폐암, 뭐 고형암, 뭐 대장암도 있고 백혈병도 있고 지금 임상에 대한 과정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코드 넘버고요. 이런 부분이 다 우리가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암도 많고, 그리고 아니면 파킨슨 병도 있고, 우리가 뭐 바이러스도 있고 결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끼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여기 이제 내부 정보라 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조금 틀어놓기는 뭐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도 조금 작용을 하고 있고, 강의는 이런 데 오시면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도 좀 참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즐겁게 하십시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